안녕하세요. 이번에 과제연구 최종 발표를 진행하게 된 하재현입니다. 저희는 현존하는 모든 방법보다 낮은 복잡도를 가지는 조인 사이즈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조인 사이즈 에스티메이션이란 데이터 그래프 G에 쿼리 그래프 Q가 얼마나 있는지, 즉 조인의 결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추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유저가 우측에 SQL 쿼리를 날렸다고 한다면 이 쿼리는 좌측의 쿼리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엣지의 색은 엣지의 라벨을 의미합니다. 이 쿼리 그래프의 의미는 어떤 학생이 졸업한 곳이 그 학생의 지도자가 학위를 받은 곳과 동일한 경우를 찾으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낸 결과, 즉 그 개수가 조인 카디널리티이고 이 결과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바로 조인 카디널리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예측이 중요할까요? 가령 데이터가 엄청 커지는 문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서는 사실 정확한 값을 구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저는 이런 정확한 값을 구해내는 대신 사실 부정확하더라도 빠른 결과를 원할 것입니다. 혹은 부정확한 값에서 점점 정확한 값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도 될 것입니다. 또 에스티메이션은 DBMS 네이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은 복잡한 쿼리가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는 카디널리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수백만 개의 쿼리 플랜 중 하나를 골라 수행합니다. 문제는 초록색의 옵티멀한 플랜을 고를 수도 있지만 빨간색처럼 10,000배 이상 느린 플랜을 고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1초가 무려 3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제이 드위트는 이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 로켓 사이언스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푸는 카디널리테이션 문제는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이전 연구들이 어떤 쿼리를 지원하고 어떤 복잡도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in, out, AGM은 각각 input, output 크기이며 AGM은 optimal bound를 의미합니다. 크게 세 가지 연구를 소터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SST가 가장 낮은 복잡도를 가지나 가장 덜 일반적인 문제인 unlabeled 그래프에 대해서 풀고 있고요. GJ 샘플러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풀었으나 SST보다 더 높은 복잡도를 가집니다. 그러면 저희의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바운드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의 컨트리뷰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는 샘플링 기반 에스티메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에서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방법들이 확장 가능하다고 밝히고 실제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의의 조인 쿼리에 대해 가장 작은 바운드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Generalized Hypertree Decomposition 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가 얻어낸 바운드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바운드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의의 조인 쿼리에 대해 해당 바운드를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저희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간단히 샘플링 베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티메이터는 우선 쿼리 그래프에서 어떤 걸 샘플할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1번에서 고른 것과 대응하는 것을 데이터 그래프에 찾아낸 다음 그리고 그 대응하는 것들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정하며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다 하고 나서 특정한 하나가 얻어지게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호비츠 톰슨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간단히 확률의 역수를 취해 그거를 값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통해 모든 에스티메이터가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를 통합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 연구들은 사실 모두 제각각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제각각의 방법으로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데 이를 구하는 방법을 통합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기호는 우측과 같은데요. 위에 네 가지, 즉 portion to sample, sampling space, sampling siz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전의 알고리즘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샘플 스페이스를 줄이고 동시에 빠르게 샘플 스페이스를 얻기 위해 min selection이라는 샘플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샘플 스페이스에 참여하는 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림에서처럼
U2와 S12를 뽑았을 때 U2의 캔디데이트는 P12부터 P21까지 많은 것들이지만 S12는 오로지 P21 캔디데이트만 가지기 때문에 이 중 민 값인 S12의 것을 취해 P21만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합 프레임워크의 파라미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한 번씩만 버텍스를 뽑게 되면 베리언스가 크고 또 정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디어로 저희는 샘플링 과정에 브랜치를 만듭니다. 즉 캔디데이트 셋이 클 경우 여러 데이터 버텍스를 중복하여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이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S2를 뽑는다면 샘플링이 실패해버립니다. 대신에 만약 S의 캔디데이트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샘플링이 성공하는 경우인 S12를 뽑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S11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P1을 뽑고 이 샘플은 Q에 대응되어서 추정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브랜칭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프레임워크에서의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저 값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합 프레임워크에서의 파라미터를 표현하면 K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샘플링 기반 에스티메이터를 분석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 프레임워크의 분석을 기반으로 임의의 조인 쿼리에 대해 가장 빠른 바운드로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제시했습니다. 또 발표에서는 소개하지 못했지만 제너럴라이즈 하이퍼트리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이용해 이 바운드를 더 일반화되게, 즉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